안녕하십니까, 정지현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다우지수가 좀 약보합세로 마무리가 됐고요. S&P 500 지수와 나스닥 시장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2.83% 강세로 좀 마감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일단 기술주들이 상승을 주도했던 그런 상황입니다.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들이고요. HSBC에서 일단 목표 주가를 600달러에서 880불로 상향 조정을 좀 했습니다.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, 특히나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의 성장이 가파를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큰 폭의 좀 상승을 했고요. 그리고 테슬라도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이슈, 이 영향으로 일단 상승으로 좀 마무리됐습니다. 대체적으로 기술주들이 강세로 좀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들이고요. 외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이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. 일라이릴리라든가 노보노디스크 이런 기업들도 일단 비만 치료제에 대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지만, 이 이외에 모더나라든가 노바백스 이런 기업들도 상승을 좀 했습니다. 모더나가 약 9%대 이상 상승을 했고요. 노바백스 같은 경우도 12%대 상승을 좀 보였는데, 가을경에 부스터샷 접종을 좀 권장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있었죠. 그러면서 백신 기업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일단 가을에 코로나 확진자가 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, 그러면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. 결국 시장에 있어서는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그러면서 한국 시장에도 좀 영향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. 일단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 시도가 좀 나오겠죠. 일단 야간 선물 시장 0.44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상승 출발을 좀 할 거예요. 다만 이제 제한적인 반등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, 그 이유는 일단 이번 주에 이슈가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. 그렇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을 좀 앞두고 있어서 혼조세 눈치 보기, 이 부분들은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건데, 여전히 시장은 좀 불안한 그런 상황들이거든요. 환율이라든가 금리, 이 부분들이 좀 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일단 국채금리 같은 경우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를 좀 보더라도 큰 폭의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10년물 국채금리가 4.3%를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. 2년물도 마찬가지로 정고점을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. 30년물도 마찬가지로 정고점을 좀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, 일단 이 부분들이 시장 상승에 있어서의 제한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환율 같은 경우도 엔화라든가 위안화 같은 경우 정고점을 좀 넘었어요. 근데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정고점을 좀 넘어가지는 못했는데, 이 자리대를 넘어가게 된다라면 이 추세 상단 자리대까지 1370원 언저리대까지도 일단 열려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 있어서는 좀 불안 요인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이 분수령은 잭슨 미팅에 달려 있다라고 좀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좀 더 관망적인 분위기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밸류를 좀 보게 되면, 12개월 선행 PBR을 보게 된다라면 0.8배대로 떨어졌어요. 0.87배 정도 될 겁니다. 지금 현재의 PBR 같은 0.94배 정도 되죠.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그런 요인들로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시장은 일단은 좀 더
반등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1차 타겟팅 같은 경우는 요 개파락을 했던 요 자리대 있죠? 요 자리대의 시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335포인트 요 언저리대가 일단 1차적인 타겟팅 저항 자리대로 삼고 보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지만 340 이 자리대까지 반등이 좀 느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잭슨홀 비팅 전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일부는 좀 현금을 만들어 놓는 뭐 단기적으로나마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여기에서 저점을 이탈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되밀려서 저점을 지지라는 이중바닥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저점을 높이는 이중바닥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밀릴 수밖에 없어요. 그 되밀리는 시점에 다시 매수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. 전날 선물 쪽에서 환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오늘도 이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여전히 뭐 현물 같은 경우는 대량의 매도는 나오진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현물은 지고 있는 대신에 파생으로 시장을 좀 뒤흔드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외국인 쪽이 대량으로 좀 매수를 해주면서 1%대가 넘는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 일단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 이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 이 부분들은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장중에 선물의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선물 매도가 좀 늘어나게 된다라면 시장도 관망을 하는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.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에 있어서는 주도주 쪽에 있어서 순환매가 좀 계속 나와요. 2차 전지가 전날 좀 강했던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. 그러면 2차 전지가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뭐 반도체 쪽이 상승을 하겠죠.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모든 종목군들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옥석을 좀 가릴 필요성이 있지 않나. 이런 부분들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이 이외에 이제 다른 종목이라든가 종목장이죠. 테마장으로 좀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. 맥신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추격 매수는 하지 마세요. 초전도체 쪽도 급등이 좀 나왔었죠. 그러다가 급락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맥신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뭐 꿈의 신소재 뭐 이런 얘기들은 하고 있지만 상용화가 될 시기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. 한참 남았어요. 주가가 단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의 초전도체의 주가의 흐름과 유사하게 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대응이 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. 오히려 실적주들을 좀 저가 매수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2차전지 오늘 올라가게 되면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. 매수를 할 때는 조정을 좀 받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아요.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밀려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.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차전지가 됐든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반등 이 반등이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7월 달 이후에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.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2차전지 쪽을 본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장비주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뭐 코인테크라든가 하나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쪽의 기업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. 왜냐하면 수주잔고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. 그 부분들이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에 좀 반영이 못 받고 있죠. 뭐 PNT도 마찬가지고요. 셀 기업들의 투자가 설비 투자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발주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장비주 쪽을 좀 조정받을 때 매수를 해보는 전략도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
계속적으로 좀 제약바이오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,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. 차후에 일단 시장의 손바뀜, 흐름이 바뀌게 될 때, 그때를 좀 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,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추세 대응을 하면 좀 될 것 같고요. 그렇지가 않다라면 좀 한 템포 여유를 가지고서 좀 접근하는, 좀 여유 있게 여유를 좀 가지고 접근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유리하다라는 점,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올라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고요. 바닥권 여기를 만들어가는 것들은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죠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에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, 추세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는 주가 상승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. 양쪽을 보게 되면 단기와 중장기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.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제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 삼성전자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. 삼성전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. 여전히 이 갭을 메웠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밀려줬을 때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봐도 좋다라는 점 여전히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영상을 좀 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그렇기 때문에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. 영상을 좀 보시게 되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